자, 오늘 또, 이 홍남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이 또 뭐 거시경제 이딴 거 떠들었어. 자, 8월 5일 날은 문재인이 남북 평화경제 떠들었는데, 홍남기는 거시경제 떠들었어. 그러니까 이것부터도 지금 홍남기하고 문재인하고 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자,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월요일도 말씀드렸고, 남북 평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미국이 북한 제재하고 유엔이 북한 제재하는 한 북한하고 어떠한 경제적 교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개구라 선동을 문재인이 떨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마디씩 전혀 색다른 개구라 선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이 지금 엄청나게 쫄려 있고 문재인이 지금 죽을 운명에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의 평화경제 이거 다 개구라니까 이건 안 되는데 홍남기가 거시경제를 떠들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암만 홍남기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야 돼요. 이거 들어먹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한국만 가지고 안 돼요. 일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해결해야 되고 중국도 해결해야 되고 북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전 세계 걸 다 봐야 됩니다. 문재인은 지금 숨통이 턱턱턱 막혀올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디 가서 손을 잡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어. 예, 조현덕님 감사합니다. 자, 거시경제라는 게 이렇다고 했죠. 지금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문제가 계속 갈등이 생기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수출을 못하면 중국 경제 당연히 나빠지죠. 중국 경제 나빠지면 중국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그 인구 중에 한 2억 명 정도가 한국식으로 하면 주민등록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은 미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일본하고도 관계가 있고 한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요즘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자기 혼자 나라에서 국내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는 자꾸 평화경제하고 자력갱생하자고 헛소리를 하는데 그것부터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 일본에서 소재를 한국으로 보내면 이 소재 부품을 가지고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중국은 그것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파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미국 시장에 물건 파는 것을 못 팔게 한다. 그러면 중국도 망하죠. 그럼 중국이 망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를 수입 안 하죠. 그럼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망하는 겁니다. 일본은 망하냐? 일본은 안 망합니다. 미국은 망하냐? 미국은 안 망합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에 소재를 주지 않으면 한국 망해요. 중국도 역시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받기 때문에 중국도 망합니다. 미국은 안 망합니다. 왜? 일본의 소재를 가지고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데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를 거쳐서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 제조업체들을 자꾸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커다란 피해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미국은 기름 원유에 있어서 원유를 자체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은 에너지 자립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혼자서라도 뭐든지 다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일본도 미국하고 손잡으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중국, 한국 둘 다 망하는 거고, 일본하고 한국이 사이가 안 좋아도 한국, 중국 망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재인이 일본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손잡고 한미일 삼각동맹 손을 잡고 가면은 한국이 살아나는데, 지금 문재인이 중국 시진핑하고 손잡고 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 아베 총리가 중국, 한국을 엿먹이고 있는 거죠. 시진핑을 먼저 죽일까, 문재인을 먼저 죽일까, 그렇게 하는데, 시진핑보다는 문재인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미국이 오늘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난 월요일 날,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했는데, 중국이 뻗팅기고 아주 오만하게 굴었죠. 미국 대표단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싸가지 없는 태도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중국의 관세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를 물린 거는 중국이 기어오르는 것은 1cm도 봐주지 않겠다라는 단호함 때문에 중국을 두들겨 패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은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중국을 그냥 막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숨 쉴 틈을 중국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중국을 집 밟아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확실하게 밟아도 미국은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죽으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명이 중국 경제가 붕괴해서 한 1억 명 정도가 죽는다, 못 먹어서. 미국은 그렇게 안 죽어요. 경제 곤란 때문에 안 죽는다 이겁니다. 미국은. 유럽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타격이 없어요. 중국만 죽는 거지. 그리고 중국이 경제 붕괴로 인해서 1억 명이 중국 인구가 죽는다. 그러면 중국은 폭동이 일어나고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쫄리는 거는 중국 시진핑이 쫄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도 쫄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일본도 문재인과의 이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하나도 쫄리지 않는다라는 거. 문재인만 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문재인이 일본 말을 안 들어서 한일 갈등이 생겼는데, 또 조만간 10월달 되면은 미국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결정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문재인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들면,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무역 갈등 문제를 해결 안 한다든가, 문재인이 중국 시진핑한테 자꾸만 딸랑거리고 친중 정책을 한다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문재인 저거 확실히 죽여버려야겠어 라는 결단이 있으면은 이 10월 달에 한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결정을 때려버리면 한국 경제 붕괴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0월 31일 말일 10월 말일까지 WTO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서 선진국 그룹에 합류하도록 그때 결정을 때리는 게 마지막 날이 10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말 안 들으면 두 번째로 한국은 WTO 개도국이 아니야. 한국은 선진국이야. 라고 때려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문재인이 말을 안 들으면 11월 14일 한국 자동차 부품 관세 특혜를 줬었는데 그거 취소하는 결정이 11월 14일에 있어요.
문재인은 지금 일본만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제품 불매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면 10월달, 11월달 이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문재인은 숨 쉴 틈이 없어요. 이거 환율 조작국 얻어맞고 WTO 선진국 그룹으로 들어가고 자동차 부품 관세 특혜 이거 뺏기고 한국 경제 IMF보다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게 10월 11일 1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요. 홍남기가 얼마나 쫄리면 오늘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 지적 받을 가능성 없어. 이거는 홍남기 혼자의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미국 말 안 듣고 자꾸 일본하고 싸우고 뭐 독도 훈련한다고 그랬죠. 어저께. 군사 동원해서 독도에서 일본을 공격하는 훈련을 독도에서 실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군사 훈련을 하고 공격적 훈련을 하면 중국을 향해서 좀 하던가 북한을 향해서 하던가 러시아를 향해서 하던가 이 멍청한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고 신뢰하는 아베 총리를 향해서 문재인이 총구를 들고 공격용 훈련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이뻐할 수가 없죠. 문재인에 대해서 이를 갈 겁니다.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데 그래서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지금 경제 갈등, 뭐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를 하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러면 죽는 거예요. 자, 일본이 또 문재인이가 계속 깽깽대고 앵겨붙으면 이 일본은 3차 공격이 남아있어. 3차. 금융이 남아있어. 금융. 자, 금융이 뭐냐면 여러분들 무슨 산화머니, 러시안 캐시 이런 거 있죠? 산화머니 이런 거. 이거 일본 은행이 한국 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중지하는 거. 또는 일본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거. 또는 일본계 저축은행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 서민들이 이용하는 무슨 산화머니, 러시안 캐시 이런 거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다 자금 회수해버리면 대한민국 서민들 졸지에 돈 무조건 갖다 바꿔야 돼요. 그거 돈 안 갖다 주면은 진짜 저축은행에서 서민들 집 압류 경매 붙여버리면 대한민국 서민들 그냥 길거리 알거지로 그냥 내쫓기는 겁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가 한국 국민들, 서민들에게 한 대부 다 자금 회수하고 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국 그냥 죽는 거죠. 일본은 문재인을 죽일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문재인이 일본을 죽일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잠만 자고 나면 문재인을 향해서 문재인이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뭐 주식시장 계속 떨어지니까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원래부터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지만 이 강남 좌파들 주식에 돈 넣어서 돈 좀 벌어볼까 했던 사람들 돈 다 날라가면은 이를 갈고 문재인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원성이 터져 나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 입에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이 터져 나오면 그런 말들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의 진노를 받아서 땅에 내려칠 때 의인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하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경제 붕괴할 수 있는 최대의 피해국이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미국 이 5개의 나라로 둘러싸여서 문재인이는 어디 비빌 언덕이 없다. 완전히 죽을 길밖에 없다. 신문에서 오죽하면은 최대 피해국, 등 터지는 한국, 당분간 탈출구 찾기 어려워. 문재인이 숨 막혀 죽는 겁니다.